중고차 시장에 문의를 해본 결과 아우디가 최근에 할인 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의 분위기나 감가도 가장 크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아우디 왜 그러는 거야? 아우디 좀 문제 많아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2023년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고금리의 물가 상승 덕분에 소비 심리가 아주 꽁꽁 얼어붙었죠. 새해 첫 시작인 1월에는 이전 연도에 떨어졌던 중고차 시세가 반등하는 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021년도 12월 달에는 비수기였고 22년 1월에는 나름 상승장으로 돌아가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새해 첫 달인 1월에는 차량 구매를 미루던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세가 반등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반대로 12월 달에는 겨울이기도 하고 해가 넘어가지 않는 연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쓸 일이 많아서 차량 구매를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2월 달에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비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금리가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22년 연말에만 해도 정말 소비 심리가 박살이 나고 뭐 신차, 중고차 할 것 없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나 신차 시장에서는 그래도 항상 새해 첫날 1월 달에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차량 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반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023년 1월에는 이런 공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중고차 살 때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꼭 항상 보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엔카인데요. 엔카닷컴에서 재미난 빅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또 뭐 엔카랑 워낙 또 친한 관계다 보니까 우리 엔카닷컴에서 사용했었던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2023년 1월 달에 정말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카닷컴에서는 여러 대의 중고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중고 가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대, 기아, 벤츠, BM부터 시작해서 국산차와 수입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 이 시세 분석은 분석 대상 차종이 정해져 있어요. 2020년식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출고가 되는 인기 차종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행거리는 6만 킬로로 무사고 차량 한정으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금액대가 거의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19년식이나 18년식 혹은 2022년식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도 제외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차종들이 금액이 많이 평균적으로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현대차들로 한번 쭉 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산타페, 투싼, 팰리세이드 등 가장 현대차에서 인기 많은 차종들로 쭉 준비를 해봤고요. 옆에 보면 그래프가 있죠.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1월 달에는 가격이 조금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찾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수치로 이렇게만 봐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하락세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딱 보면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20년식에 무사고 키로수도 짧은 정말 인기 많은 차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없는 거죠. 진짜 예전 같았으면 이 매물대라면 가격이 올라야 정상이지만 인기 많은 매물대도 가격이 내렸다는 거는 이 차종 말고도 연식이 좀 안 좋다든지 키로수가 더 많은 차들은 변동폭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에서 보듯이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가장 가격이 많이 빠진 모델은 바로 투싼 1.6 터보 인스퍼레이션으로 3.18%가 하락이 된 3,342만 원의 평균 거래 가격을 보여준 거죠.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투싼이 그래도 나름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무려 3% 가까이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디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 하락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놀랍기는 하네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방어가 잘 된 모델은 더 뉴 아반떼 AD로 전월 대비 0.32% 하락한 1,552만 원입니다. 거의 하락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이게 당연히 하락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 모델이기도 하고 지금 요즘에 가성비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 23년도의 트렌드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가성비, 합리적인 소비. 왜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거의 안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성비 좋은 모델을 찾다 보니까 아반떼, 더 뉴 AD를 찾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올해 3월, 4월 정도 봄이 오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고도 하락률이 좀 세죠. 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의 하락폭이 좀 굉장히 크고요. 산타페 모델도 디젤은 가격이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모델로 유명한데요. 아무래도 신형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소폭 1.7%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도 우리가 이전에 우리 차투차의 팀장님과 함께 촬영을 했을 때처럼 제네시스 G80의 가격 하락이 무섭다라는 얘기했죠. GV80은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GV80 3.5 터보 가솔린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0.56% 가격이 올라간 7,120만 원의 평균 거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G80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트림이죠. 가장 인기 엔진 라인업인데 G80 2.5 터보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1.06%가 줄어든 5,222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 내가 바라보는 G80, GV80은 좀 더 변동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거 별거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균값을 낸 스펙트럼이 좀 작잖아요. 2020년도 한해서 6만 킬로 미만이면은 거래되는 숫자도 많이 없고 인기가 있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거래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면은 가솔린밖에 안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디젤의 판매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80에도 2.2 디젤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박살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에는 아예 디젤 모델은 나오지가 않은 거죠. 뭐 여기 말고도 많잖아요. 뭐 GV70도 있고 뭐 G70도 있지만 뭐 워낙 인기도 없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표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GV70, G70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금씩 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영업사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보통은 한 3% 정도 선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좀 되게 적은 폭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 크게는 3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는 과연 어떨까요? 기아를 보면은 놀라운 부분도 많은데요. 기아의 경우는 가장 많이 방어가 된 모델, 아니 그러니까 방어를 넘어서 시세가 올라간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올렸던 신차 출고 대기 영상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니로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로 전월 대비 2.74%가 증가한 2,76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금리, 뭐 고물가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23년의 핫 키워드는 합리적, 가성비, 내가 정말 써야 되는 금액에만 지갑을 열겠다라는 거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신차 출고 기간도 유일하게 늘어난 모델은 니로 하이브리드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가장 많이 떨어진 모델은 대부분 이제 디젤 엔진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뭐 소렌토도 많이 빠지고, 더 뉴 카니발도 많이 빠지고, 뭐 스포티지도 마찬가지로 디젤 모델들이 감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감가된 거는 왜 카니발일까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과 거의 비슷한 9인승 모델로 무려 2.81%가 하락돼서 가격은 2,68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젤의 인기는 점점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 말고 약간 국산차로 분류되고 있는 르노, 쉐보레, 쌍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쌍용, 쉐보레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락이 된 거는 쉐보레 트래버스 모델이거든요. 트래버스 3.6 4륜 구동 레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21% 가격이 빠진 3,9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래버스도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진짜 트래버스 잘 나왔다, 팰리세이드 안 사고 트래버스 사야겠다 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가격 하락이 팰리세이드보다는 트래버스가 조금 더 가격 하락이 센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 2020년식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뷰했었던 트래버스랑은 조금 다른 모델이긴 해요. 이전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에 있는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뭐 혹은 연식 변경 이전 모델의 트래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아무래도 트래버스도 연식 변경된 모델이 나왔고 또 게다가 그 모델이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옵션도 많이 들어갔고 그동안 트래버스 오너분들이 원하고 있었던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옵션들의 구성이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전 모델의 트래버스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또 먼저 차를 구매하신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는 현대기아 거 사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MZ 세대들 중에 이렇게 인터넷 많이 본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현대기아 거 그만 사줘. 현대기아 거 자꾸 사주니까 현대기아가 이렇게 기고만장하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중고가 방어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뭐 현대기아에서 뭐 돈 받아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껴본 경험을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고가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하지만 비인기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비인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르노, 쉐보레, 쌍용 같은 경우에는 감가 방어가 굉장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거는 티볼리는 감가가 거의 없습니다. 워낙 소형 SUV에서는 티볼리의 그 명성 그리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고차로 나오면 또 금방 나가기 때문에 티볼리는 그래도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더 뉴 SM6는 지몬미네요. 그리고 더 뉴 스파크 역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인데 무려 2% 넘는 하락. 요거는 더 뉴 스파크가 단종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중고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파크 차 이제 단종되네? 없어져야 돼요? 없어. 자, 다음은 수입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츠에서는 이 250 아방가르드가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2.88%가 하락한 4,962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가장 방어가 잘 된 인기 차종은 C200 아방가르드가 1.87%가 감소한 3,65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 금액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이 250 아방가르드가 가장 많이 하락한 이유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됐고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중고차 컨텐츠를 찍으면서 매장을 갈 때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차도 E클래스죠. 게다가 E클래스 지금 뭐 준비하고 있죠? 풀체인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E클래스의 가격 하락은 올해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모델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BMW죠. BMW 320i M 스포츠가 3.46% 하락이 된 4,09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520M 스포츠가 2.06% 하락한 4,84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차종이 많이 몇 개 안 나오죠. 하지만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전반적인 시세는 BMW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5 시리즈의 하락폭이 조금 무시무시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520D 엄청나죠. 520D도 뭐 엄청나게 금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표에 좀 안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평균값을 계산한 건데 제가 봤던 금액으로 본다면 작년과 올해 기준 거의 뭐 5% 이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뭐 2%대로 나와 있지만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5% 내지 7% 정도 가격이 더 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아우디인데요. 아우디는 여기 표에는 A4 35 TDI 프리미엄이 3,093만 원으로 3.15% 감소했고 뭐 A6 40 TDI는 뭐 2.39% 감소한 뭐 4,313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아우디가 가격이 가장 많이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표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중고차 시장에 문의를 해본 결과
아우디가 최근에 할인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의 분위기나 감가도 가장 크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아우디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좀 문제 많아요. 자, 독일 3사 말고 다른 그래프로도 여러 차종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재미난 게 포르쉐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포르쉐는 워낙 인기가 많은 차종이죠. 바로 카이엔 3.0 쿠페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자세히 따지고 알아보면요, 포르쉐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카이엔 프리미엄 붙는다 뭐 이랬지만 그 프리미엄 다 빠졌고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뭐 엄청났죠. 뭐 3년 지났는데 거의 신차 가격에 막 팔고 막 이랬잖아요. 이것도 프리미엄 피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꽁꽁 얼어붙고 있고요. 카이엔이 그나마 방어가 잘 되는 거지 다른 차종들은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방어 잘 되는 거 하나 있다? 뭔지 아냐? 뭐예요? 박스터. 와, 박스터 놀랬더라. 박스터랑 카이엔이 가장 방어가 잘 돼요. 근데 우리의 또 사랑스러운 브랜드죠. 포드랑 테슬라의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인기 브랜드, 비인기 차종이에요. 사는 사람들만 사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는 좀 의외였어요. 테슬라 뭐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비싼 가격에 판다. 아니 뭐 예전에 샀던 분들이 싸게 샀을 때 있잖아. 모델 3, 모델 Y 뭐 보조금 뭐 100% 받아서 한 분들이 보조금 받은 거를 빼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얹고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파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많이 사라졌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이슈들 많죠. 주행거리 논란 조작이다 뭐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거에 관해서 이슈가 좀 있긴 있었어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울트라 미니군님 아시죠? 울트라 TV라 해가지고 요거 넘어가면은 울트라 TV님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 엔카닷컴에서 만든 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여기 나온 하락폭은 뭐 1%에서 2%, 3%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까 오프닝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식과 주행거리를 이제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적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중고차 시장의 하락폭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표는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락세고 어떤 브랜드가 하락이 가장 많이 되고 있나 라는 거를 그냥 재미로만 볼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 표처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가성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차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무리해서 차를 사기보단 정말 내가 원하는 차,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표를 만들어준 엔카닷컴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나고 신기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파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 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송풍구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캐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캐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딥캐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2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2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게다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개. 게다가 우파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